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목요일이군요.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어제 이제 장중 브리핑,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세제 개혁안, 하원에서 버디룰 관련된 부분들로 다시 무효화가 됐다는 코멘트 드렸습니다. 1차적으로, 통과된 거나 진배 다름없을 것 같은데, 상원에서는 일단 문제가 되는 3개 조항들이 있죠. 3개 조항은 일단 삭제를 하고, 그걸 제외하고 무효화가 됐다는 그 조항 부분도 삭제하고 표결 부분도 붙여서 상원에서 51표로 일단 과반수를 넘겨서 통과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조항들을 다시 이제 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주 내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 다음 주부터 그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도 편하게 가려고 세제 개혁한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 부분에서 상당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효과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세제 개혁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의미 부분들을 잠깐 한번 간단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게임즈의 그 전체 수출액 부분들이 우리가 화장품의 매출액이 2016년, 2017년도에서 올해 이제 아무래도 뭐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넥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 1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서 그 수출 부분들, 판매 부분들이 온라인 게임 기대자 1위 선정 부분 되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올해 수익 부분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넘어섰어요. 수출 금액이. 수출 금액이 지금 뭐 화장품이 한 5조 3천억 정도인데 지금 예상되는 건 게임 쪽이 5조 4천억 정도. 지난번 신고가 파동 넘어가면서 실적 관련된 부분도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죠. 내년에 이제 그 뭐 게임빌, 뭐 컴퓨터 게임빌이 이제 뭐 글로벌 게임 내년에 신작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몇몇 회사들도 내년에 뭐 MMORPG 부분들 출시 부분을 좀 하기 때문에 이 기조 부분들, 그리고 뭐 파워러비스라든지 블루홀 게임 지난번 우리가 얘기 드렸죠. 넵툰에서 그 일부 지분 부분들, 블루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더블 이상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런칭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런칭 부분이 안 되고 몇몇만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지금 비상장에서 한 5조 원 정도 지금 평가 가치 부분들을 좀 받고 있고, 내년에 뭐 그 BTS 있죠. 방탄소년단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음악은 뭐 저희 세대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그 플랫폼,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한 그 상승 효과, 글로벌에서 수익을 얻어내는 구조,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상장 부분들 준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하나씩 뭡니까? 글로벌 쪽에서 뭔가 이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근데 그 산업군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제조업 부분, 제조업을 일단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뭐 업종마다 약간 그 편차는 큽니다만은, 그래도 기존 정도는 기본 캐시카우 부분들 잘 유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의 산업군들 하나하나씩 나온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건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제 개편안이 세부 내용 부분들 보면 법인세율은 아시다시피 뭐 21%, 그 다음에 송환세 같은 경우에 그 35%에서 유동자산은 15%대,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8%대. 근데 이제 시장에서 평가 부분들 보면 이걸로 인해서 감세 효과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 감세 효과하고 부유층하고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거. 자, 그럼 또 역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우리가 대부분 컨센서스가 예상하는 것은 자,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돼서 그리고 아까 그 해외 송환세가 35%에서 15%로 줄어들다 보니까 해외에서 각 글로벌 기업들이 대기업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인세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 경쟁력 측면 부분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외 국가들하고 약간 차별화가 될 수 있죠. 차별화가 될 수 있어서 달러가 조금 더 강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일반적인 컨센서스인데 제가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부분에서 양쪽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약세가 될 수 있는 저는 약세 쪽에 더 의미가 더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통과가 됐는데 지수는 차익 매물이 나오죠. 항상 보면 우리가 극점을 찍는다는 거죠. 위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금 말고 지금은 이제 바닥에 대해서 극점 부분도 일부는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작은 박스권 정도 위에 뭐 삼성전자 실적 부분 발표가 나올 때 시장에도 좋다 할 때 자 이번엔 상승에 대한 극점 부분들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달러 세제 개편은 관련된 부분들하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건 일단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선반영 부분들이 상당히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뭔가 다른 추가적인 뭐 세제 개편안을 넘어서는 뭔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뭔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옆으로 조금 횡보하거나 탄력이 비탄력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세 효과 부분들 부유층하고 대기업 부분에 집중이 됐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일부러 소득세라든 이런 공제 한도가 더 줄어들었어요. 특히 부유층을 해서 상속세가 상향이 됐습니다. 500만 달러, 56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 트럼프답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수출 관련된 지표 부분들은 장중에 나오는데, 조금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 강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양도세로 추정되는 개인들 물량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8일날 폐장이 됩니다. 28일. 오늘이 21일이죠. 21일이 목요일이고 거래일수로 보면 뭐 시간상으로는 28일이기 때문에 7일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월요일날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거래일수로는 며칠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의 또 막판 매물 부분들이 일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기관들은 그 물량 부분들 저가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량 부분이 나왔을 때 대형주군 없으신 분들은 선발대 정도는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기조 유지를 하겠고, 주용주 쪽에서도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그리고 양도세 관련된 부분 차익 매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대형주 라인의 일부 부분들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고, 매수세가 두텁지가 않죠. 아직 두텁지가 않아요. 두텁지가 않다 보니까 종목군들 틈새로 개별 종목적 장세,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 업앤 등락 부분이 상당히 좀 심하죠. 거래소 패소 관련된 부분들하고 해외 쪽에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선물 거래가 시작된 다음부터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되면 극점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겠죠. 선물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보다 선물 거래는 쌍방향, 양방향이에요. 하락이 된 배팅 부분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블랙베리 예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키보드 자판, 그 쿼드 자판인가요? 그거 가능했던 회사가 자율주행 회사로 변신 중이에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전에 삼성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좀 계속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블랙베리가 삼성의 또 이런 러브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화제가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의료정보 데이터를 클라우드, 병원끼리 우리가 이제 의료정보 부분들이 교환이 안 됐죠. 그거 관련돼서 초기이지만 상당히 이게 민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개인 그 정보 중에 최상위급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누설이라든지 보안 부분, 이번에 보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안에 상당히 특화된 부분이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기술력이 빠르게 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해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의료 정보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런 걸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 자체가 아직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초기 의료 정보 몇몇 시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점차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삼성이나 애플의 그 정보 부분도 우리가 그 갤럭시 기어라든지 손목에 차는 거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인체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유전자 진단하고 다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LG,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두시고, LG 디플이 광주 OLED 시장, OLED 투자 부분은 4주 정도 조건부 승인이 오늘 새벽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이제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행객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완급 조절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드 관련된 부분들의 해빙 모드는 점차적으로도 확대가 될 거예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절대 포기 못합니다. 왜?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금 측면에서 그 글로벌 투자 부분들을 더 받아야 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걸 준비하기 전에 그 디레버리징, 자기 나라들의 어떤 재무제표 부분들을 조금 클린화를 더 시켜서 향후에 이제 채권 발행 부분들을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라든지 해외에 등을 지고 그 1대1로 사업 부분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빙 모드가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일부 성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은가.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LG 디플 이 카드, 물론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카드는 이 사드의 작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풀리니까 당연히 조건부 승인, 뭐 지분 70% 정도는 진행해야 되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LG 디플 오늘 또 다른 기사가 나왔던 게 그쪽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 쪽 부분들은 조금 연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를 먼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국내의 진행 부분들은 조금 딜레이 시키지 않는가라는 추정 부분들을 일단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어제 이제 정부 정책 부분에서 그 풍력, 태양광 110조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4개 나왔죠. 2030 발전량 비중 부분들을 20% 정도 늘리기 위한 거라는 부분 하고, 어제 이제 장중에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한중에 삼성이 10나노급의 2세대 D램 양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건 EUV를 사용하지 않고 이 미세 공정으로 10나노급 부분들 양산했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력 측면에서는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효과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폐장일이 28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2017년도 신년 효과 부분들이 몇몇 종목분들하고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군 자체가 조금 시장 분위기가 수급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비탄력적으로 아니면 조용히 좀 움직이고 일부 섹터만 움직이는 경향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선발대, 그 다음에 중형주 라인 부분들은 조금 더 말씀드렸던 섹터 내에서만 관심권을 두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12월 2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